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방송, 시민을 대변하는 방송,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 이가 담는 오늘도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하남 시민이라면 뭐 아마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남이 고향이시죠. 고향이고, 오로지 정치 한 20여 년 동안 좌우명하지 않고 민주당을 오로지 지켜오신 우리 또 지난번 어떤 총선 때인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여론조사에서 1등까지 하셨던 강병덕 수석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 올리는 것 같고요. 그 하남시 갑 지금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덕입니다. 네. 어때요? 뭐 이제 그동안에 한 2년여 지났는데 근황은 좀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주요 활동에 대한 상을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숨가쁘게 지나간 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도 정말 열심히 총선 준비했었는데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오셔서 또 갑적에서 당선을 해서 정말 올해 국가가 탄핵과 계엄을 통한 탄핵 내란 굉장히 복잡한 현안 속에서 정말 추미애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서 육선 의원으로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남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온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그 활동하시니까 엄청 뭐 지역에도 뭐 매주 그 둘째 달인가요? 셋째 날 그 지역 그 시민들하고 대담도 하시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지역 정치의 지금 이 방향이 지금 뭐 조금 뭐 변화가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추 의원님이 오셔서 이제 달라진 게 지역위원회가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에 이제 그 주례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시의원들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 몇 분 그리고 출마 예상되는 분들하고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면서 그 한 주에 이제 민원 현황 같은 것들을 서로 체크하고 또 제가 이제 각자에 맞게끔 시의원님들에게 이제 배당도 해서 민원 처리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역위원회가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 현안들을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추미애 의원님이 직접 이제 셋째 주 토요일 날 민원의 날이라고 해갖고 그 하남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민원들이 많아서 그 민원들, 집단 민원들, 단체 민원들 이런 거를 추미애 의원이 직접 같이 저희 이제 보좌진들, 시의원들 대동하고 같이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민원의 날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이 강병덕 수석 부위원장을 모신 것은 우리도 우리 하남 지역의 어떤 그 정책적 현안들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한참 뜨거웠었죠. 그 최근 동절 변선석 그 증설 문제로 굉장히 뭐 좀 뜨거웠었는데 거기 또 우리 또 그 시민 뭐 거기 또 담당 맡고 위원장 맡고 있지 않았었어요? 예, 제가 우리 이제 갑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동설 변전소 증설 반대 특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 감히 주민들하고 같이 변전소 증설 반대에 대해서 같이 당 입장에서 투쟁들을 같이 좀 해나갔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뭐 지금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엮여 있어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 변전소 증설 같은 문제가 하남 시민들하고 소통하에 협의하에 이루어졌었다면 이 정도의 갈등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허가 단계에서 증설 더군다나 500kV 이상의 HVDC 직류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파트 4만 세대 가까이 살고 있는 바로 인접이에요. 한 직선거리로 한 200m 가장 가까운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대단히 시설이 들어오는 데서 주민하고 협의 없었던 게 그게 가장 컸고요. 협의 없이 너무 많이 진행이 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설 변전소 내부는 다 원래 그린벨트거든요. 그게 이제 관리구역으로 해제가 되면서 증설하는 규모를 인허가해 줄 수 있는 그 절차적으로 다 해결이 돼 버린 거예요. 해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진행하려고 한 거였고,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좀 반대를 좀 해왔죠. 그런데 있어서 지금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이현재 시장님을 빗대서 사실은 증설에 있어서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자다라고 제가 언론 보도에 한 적이 있어요. 한전이 사실은 이 수계라고 하면 적어도 하남시는 주요 임무 종사자 역할을 해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세게 이제 그 좀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하남시의회, 저희 더불어민주당 갑적,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갑적, 그리고 감히 주민들하고 약간 오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증설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같이 지금 공동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자료에 한번 보니까 우리도 강 의원님이 그 MOU에 맺은 거에 아주 그 독소 조항에 하나 걸 지적을 하셨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갈등이 생길 때는 하남시가 모든 걸 다 알아서 뭐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아니 잠깐 부분이 조금만 있던데. 뭐 예. 내란 중요 임무, 이건 내란은 아니고 한전 변전소 증설 중요 임무 종사가 예. 그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란하고 비교해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내란하고 비교해서 한전이 이 증설의 수계라고 하면 하남시는 적어도 증설의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바로 잡습니다. 네. 저 우리 또 대기자님 한번 또 아니 뭐 저는 날카롭게 특별하게 네. 말씀은 없고, 네. 변전소 문제뿐이 아니고 좀 지역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그렇죠. 많은데 이제 이게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우리 강수석에게 다 물어보기는 사실 역부족일 것 같고, 몇 가지 현안만 골라서 네네. 제가 좀 질문을 하자면, 엊그저께 20날하고 21일 날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도 했어요. 네네. 민주당 시의원들이 최은종 의원과 오승철 의원 네. 했는데, 그 시정 질의한 내용 가운데 한두 개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가장 큰 이제 현안이 K스타월드잖아요. 예. K스타월드를 가지고 최은정 의원인가? 그랬어요. 이게 K스타월드 사업이 K주택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예.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동의하죠. 100% 동의하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K스타월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앵커 시설은 한 11% 정도 들어가고 주택 시설이 한 24%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발 면적이 한 10만 평 이상 좀 주택 면적이 가면 미사섬에다 지금 약 한 8천 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갖고 앵커 시설을 짓겠다라는 그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이지 순수 공연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택을 지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주택을 짓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광역교통망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미사는 서울로 나가는데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미사섬에 8천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단히 공연장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망 대책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없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데 있어서 주택을 거기다 지면은 이건 진짜 대혼란이 일어나죠. 정말 미사는 살 수 없는 동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섬에 아파트 짓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근데 아직 시장님은 당신 입으로 아파트 짓는 데는 얘기를 안 하시고 K스타월드 공연장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 이제 아파트 문제는 이제 교통 문제는 만약에 대단히 공연장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이제 수반돼서 따라와서 해결이 될 거라고 는 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아파트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인데
거기에다가 그걸 해제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게 미사서업이 수도권 가밀 억제 지역에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그린벨트에다 문화재 또 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법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허가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규제를 할 수 있는 악법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사실은 미사섬이에요. 거기다가 환경 1, 2등급지가 대다수 땅이고요. 환경 1, 2등급지는 사실은 개발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했는데 이현재 시장님이 이제 근거로 드시는 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남 시민은 다 할 것 같아. 하도 이제 본인 인사말에 많이 한 게 국토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주기로 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 1, 2등급지도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 오페스 처리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면 인허가를 좀 규제를 좀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던 걸 근거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오페스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우리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는 오페스 처리가 미사하고 사실은 이 풍산동 쪽은 지금 환경기초시설로 가고 나머지 지역이 다 탄천으로 지금 가는 구조가 있어요. 탄천도 굉장히 오버되고 있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이런 수립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비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재 시장님은 아직 저희들에게는 그런 수질오염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이 그린벨트 어떻게 풀겠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이제 들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역으로 물어봐요. 거기 어떻게 풀 수 있냐. 근데 저도 그거를 모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경제장관 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서 외제가 들어오면 행정제재 줄여주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네. 패스트트랙을 얘기하시잖아요. 3년 동안 그 얘기를 해오셨는데 하남 시민은 외자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외자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근데 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지금 3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외자는 우리가 어디서 갖고 들어올 건지, 그리고 수질 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이제는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근데 하남 시민들은 그냥 국토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그린벨트 풀어준다 그러니까 그냥 그린벨트도 풀리고 외자도 그냥 들어와서 이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갖고 이게 첫 번째로는 환경관리위원회 이거 지금 확대했잖아요. 처음에 연재 시장님이 공약은 마블시티 예,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공연장하고 마블시티 한 3조 원 규모의 그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게 아마 처음 공약사항이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총 사업비가 19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토지 조성 비용만 약 5조 8천억 정도, 5조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토지 조성비가 5조 8천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왜 과연 하남시에서 19조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있고요. 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환경관리위원회에서 거기가 다 워밍업장이나 지금 그 우선골체 자리들이 다 폐천 지역이에요. 하천 정내 폐천 부지인데 더군다나 보존 지역이에요. 보존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서 이거 환경관리위원회에서 관리구역으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마무리가 좀 안 됐고요. 오페스 처리에 대한 거를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만 알고 있지 국토부에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협의 결과를 준 것도 아니에요. 3년이 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도 굉장히 어렵거냐. 19조 사업을 과연 하남시에서 혼자 감당할 수 있겠냐. 쉽지 않죠. 네, 그런데다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인허가도 어렵지만 현실화 된다면은 그것 또한 진짜 하남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수석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한 번에 말씀을 많이 하면은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이 앞에 뭔 말하는지 잊어버려. 네, 알겠습니다. 짤막짤막 가해 갑시다. 예,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면 내가 한참 더 갈 것 같고. 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 기교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미사경제공원. 그것도 좀 어떻게 좀 뭐 민관이 협의해서 뭐 한번 뭐 저것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그거 뭐 어때 진행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좀 답답함이 좀 있어요. 저는 하남이 고향이고 여기 있다 보니까 미사 경정공원의 진행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시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올림픽 지난 지 저희가 한 40년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남이 미사 경정공원은 좀 반환받아야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너무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지난번 총선에서 서울시 편입하자고 또 또 편입 한동안 얘기 막 나섰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고도 했지만 반환을 받으려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는데 이게 말 길게 하지 말라니까 요 정도에서 해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어찌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선거 때 다가오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렇죠. 예, 예. 다음 시장이 어느 분이 되든 민주당에서 되든 국민의힘에서 되든 다음 시장이 정말로 반환을 원한다면 그때 추진할 문제지 지금 추진해 갖고는 아무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현지 시장님의 케이스타워드하고도 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뭐 너무 많은 얘기는 많은데 지금 우리 교산지구 지금 또 원주민들 또 뭐 저 문제도 또 좀 뜨거운 것 같은데 그 원주민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대한 어떤 해법들이 좀 어디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현지 시장님이 이 교산지구에 대한 얘기는 전혀 뭐 언급이 없는 것 같은 걸 들어요. 없는 것 같아요. 교산 신도시 저희가 원주민 재정 창률이 굉장히 좀 낮아요. 사실은 이제 신도시가 3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사 신도시 들어올 적에 외부 유입 인구가 한 93% 정도, 그리고 가밀이 거기다 한 95, 이 위례도 90 한 몇 프로 돼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외부 유입 인구가 한 90, 사실은 한 3% 이상 돼요. 평균적으로 3, 4% 되는데 그러면 저희 하남에서 하남 분들이 유입된 거는 10%도 채 안 되는데 이거 원주민 재정 창률은 더 낮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항상 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피해를 봐요. 신도시 내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교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언도심도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언도심이 더 공동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고 너무 또 대비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GH랑 LH랑 저희가 2차례 간담회도 했었었고요. 국회에서 추미애 의원 중심으로 간담도 했었고 지금 LH, GH하고는 정말 한 달에 몇 번씩 지금 상의를 해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재정 창률을 이번 교산 신도시에서는 조금 좀 늘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또 잘못 얘기를 하면 오해 소지들이 좀 많은데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 저 강수석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점이 오늘 새삼스럽게 잘 몰랐구나 강수석에 대해서 제가 나 이게 달병간지 몰랐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죄송합니다. 오늘 말이 너무 잘하시네. 그게 아니라 워낙에 이 지역 현안들이 아니 진짜 말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이게 내가 우리 저 강병덕을 너무 몰랐구나 이 생각. 저기 우리 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전부터 우리가 강명 그러면 진국, 엑기스 뭐 이렇게 그 말씀 잘하시는 김에 잠깐 뭐 쉬어가기도 할 겸해서 좀 가벼운 질문 하나. 현안 말고. 지금 이제 민선 8기? 3년 지났잖아요. 네네. 내년에 어차피 지방선거고. 이현재 시장 지금까지 한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평가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지금 이게 뭐 또 잘못하면 또 제가 당이 다른 입장에서 이게 또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아갖고 저거 좀 생각이 했는데 단지 하나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현재 시장이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사실은 이 시민들 그냥 행사장마다 쫓아다니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로 지금 소통을 안 하고 계셔요.
예? 정말 이 동서울 변전소 문제나 이 케이스타월드 예? 등등 하나의 큰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협의해야 될 것들을 소통을 안 하고 불통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작은 소통은 정말 저희들이 본받을 정도로 바지런하게 열심히 해나가시는데 앞으로 좀 하나의 큰 현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남에 맺은 모든 MOU가 다 비공개예요. 아니 MOU를 맺었으면 하남 시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어? 아니 스피어스와 하부도 MOU 맺은 것도 몰랐죠. 우리가 동서울 변전소도 그거 끝까지 공개 안 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얻어냈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조금 케이스타월드도 이제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더 이렇게 좀 알리면은 그나마 조금 상해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제일 아쉽습니다. 참고로 그 케이스타월드 스피어 문제는 네. 스피어 측과 협의가 중단됐다. 네. 협의가 다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시정질의 때 엊그저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께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 문제도 왜 제가 하남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스피어스가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윤지 시장님이 하도 행사 다니실 때마다 미국 스피어사가 하남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하남 시민들이 애지간한 사람은 미국의 스피어사를 다 알죠. 미국 국민보다 우리 하남 시민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단이 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중단이 왜 중단이 됐는지에 대한 이제 그 사항 설명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중단됐다. 그거 왜 중단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통을 좀 큰 소통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좋은 말씀이고 그거 아마 참고하시겠죠. 뭐. 자, 우리 또 이 강병덕 그 수석 부위원장님이 보면은 항상 이제 그 정치에서 현장 정치, 예. 그다음에 참여 정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정치 모델이 가지고 계신가요? 정치 뭐 이제 사실은 지역 정치라는 게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정치라는 게 행정의 능력도 또 정책 역량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당이라는 구조 내에서 사실은 자꾸 길러내 주면서 인재로 만들어 놔야 그분들이 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기회도 갖고 또 더 크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하남 정치가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미애 의원님 오신 다음서부터 상의해 나가면서 그 점에 중점을 둬서 지역에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남이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저희가 시 승격된 게 올해 36년이잖아요. 근데 평균 연령도 한 42세, 3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젊은 하남에 맞게끔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또 선배로서 그런데 도움도 주고 정책적 또 개발도 같이 해주고 어떻게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나갈 수 있는지를 토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요. 그 기회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게 요즘 이제 조금 이제 눈에 확 안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같이 좀 하려고 당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역 정책에 나왔으니까 네. 추미애 의원께서 뭐 경기지사 출마를 한다 하는 설이 있어요. 네, 소리 있죠. 관련해서 뭐 가장 측근이고 가장 지근거리에 계시는 분이 우리 강수석이니까 예. 뭐 좀 좀 뭐 사시대로 얘기를 보따리를 아니면은 좀 보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팩트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좀 아니, 돌려서 얘기할까요? 팩트도 뭐 필요하고 오늘 좀 네. 1차적으로는 그 당원들이 저희 하남당원이 아닌 민주당원들이 추미애 의원님이 경기도에 오셔서 이제 육선을 다뤘으니까 경기도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의 요구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요즘은 정치에 나름대로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도 추미애 의원님한테 도지사로 좀 나오시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당신이 이제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는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의원이 도지사가 된다면 네. 하남에는 두 번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를 맞는 거예요. 음. 경기도 발전이 하남시 발전이 경기도 도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추미애 의원은 육선을 하남에서 다시고 하남의 육선이 돼서 경기도지사까지 나가신다라고 하면 하남 주민들에게 또 큰 이 빚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좋은 일인 것만 건 맞죠. 네. 하남으로서는. 그래서 저희 하남시 입장에서는 정말 추미애 의원이 왜 국회의원 왔다가 바로 도지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하남에 도움 주는 것보다 도지사로 가서 예. 하남에 도움 주는 게 엄청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방향은 아마 지사 쪽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당신 입으로 아직 내가 출마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많은 그 당원들과 주위의 그 요구들을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는 그 단계 그리고 나가시려고 좀 하시는 것 같다라는 정도. 그럼 뭐 출마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라고는 보는데 저도 이렇게 출마를 권유했어요. 왜 그러냐면 도지사 돼야 하남에 큰 선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남 발전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에 주시는 아니, 것보다 도지사 가서 주십시오 했죠. 뭐 도지사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또 도전하다고 다 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네. 또 거기에 또 문제는 난관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선을 잘 일단 통과를 좀 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추미애 의원을 도지사 나오라고 많은 당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들이 당내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그런 문제 뭐 현안 얘기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또 이제 뭐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향후 하남시가 가장 먼저 이 바꿔줘야 할 어떤 정책 분야 뭐 이런 것을 꼽는다면은 뭐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저는 사실 하남이 자꾸 우리가 수도권하고 비교를 해요. 강남 비교하고 송파비 비교하고 근데 정말 1등 하남보다 인류 하남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가 수도권하고 경쟁해 갖고 이기는 것보다 정말 하남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남의 가치를 더욱 높이서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해나갈 게 많죠. 교육, 교통, 환경 등등 한데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면 이게 이제 또 다음 공약하고도 연결이 돼서 저거 하는데 정말 하남은 정말 인류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개발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남이 인구가 지금 33만에서 교산 들어오고 나중에 초기 간부까지 가게 되면 50만 되죠. 예, 얼추 50만 가까이 되거든요. 하남이 50만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는 지금 구조가 돼 있는데 하남이 50만이 되는데 60만이 되는데 70만이 되는데 하남의 인구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남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얘네 하남으로 힐링하고 오고 싶다. 이런 하남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수도권 사람들이 하남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또 언도심으로 들어와서 같이 소비해 나가는 게 하남의 미래 먹거리거든요. 하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도권하고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저희가 자연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정원 아닙니까? 국가정원도 해야 되죠. 국가정원도 해야 되고 국가정원 플러스 좀 해나갈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남은 정말 또 우리가 역사 문화적으로 또 가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연과 같이 역사 문화를 엮으면 관광 메트로도 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와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지금 그림들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 이 시니어 클럽에 이제 보면은 지금 4층에 있단 말이죠.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근데
제가 또 그쪽에 또뭐 전체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다 그 단독 건물로 엘리베이터 있고 다 그 주변에 우리 인구보다 적은 오산이나 군포나 뭐 이런 데는 다 그렇게 그 단독 건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다 있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남시가 정말 꽁지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앞으로 이 지금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면 정말 솔직한 얘기로 화나죠. 네, 저는 사실 그 시니어 클럽을 그 몇 번씩 이렇게 가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가 계단은 낮지만 4층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민원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요. 이거는 정말 하남시 행정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어르신이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면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편한 위치 내지는 2층 공간을 하든지 최소한 엘리베이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어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 지금 들어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언도심은 가장 사실은 또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 언도심이에요. 왜냐하면 미사나 우리가 감히 유래는 신도시가 생기면 젊은 인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고령화 인구가 좀 적잖아요. 근데 미사의 노인복지회관서부터 미사에 다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언도심에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이거는 진짜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된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이고 뭐 다 잘 되는데, 요거 장애인복지회관도 잘 졌는데, 왜 하필 그 노인 일자리 전문가는 시니어 클럽에 해당되는 부분만 4층으로 모르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아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저 강수석이 저 추미애위원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를 좀 했다가 좀 해결을 하라고 하세요.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제가 최 의원님하고 그 처음에 그 이사 이전한다라고 해서 그 우체국에 있다가 이제 이전한 거 아닙니까? 우체국 옆에 있다가 그래갖고 이전했다라고 어르신들이 이전한 시니어 클럽이 어떤지 알고 제가 가보 깜짝 놀란 거예요. 4층인 거예요. 그래 걸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 뵀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남의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전담 기관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 오르락내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세밀하게 행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모라통으로 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뭐 많이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뭐 말로는 많이 하죠. 말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서부터 좀 정상화시키는 게 저는 앞으로 하남이 그래서 제가 1등 하남이 아닌 인류 하남을 해제하는 것도 다 이런 것도 인류 하남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는 추미애 의원 보고 돈 좀 국비 좀 많이 확보하라고 하세요. 돈도 돈이지만 이제 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조사해 보니까 의지가 중요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지역에도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김에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난번 우리 방송 때도 한번 했습니다만 유럽의 그 이 장애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노인들에 해당되는 그 어떤 한 지병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장애로 사실을 인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시설에 해당되는 복지 시설은 장애인 시설의 기준에 준하는 건물로 다 대체로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겉으로는 하지만 속은 다 장애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 정도의 관점으로 이 노인들의 복지 정책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관점을 가져야 된다. 정말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의지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바뀌어져 나갈 수가 있죠. 말이 아닌. 사실 실제로 예산이 이러이러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데 좀 도와달라면 얼마든지 저희도 도와주고 저하지만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입법기관이. 근데 예산은 진짜 저희가 많이 갖다 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추미애 의원이 한 150억 이상의 그 예산을 같이 이렇게들 해서 갖고 오신 걸로 좀 알고는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추 의원 플러스 도의원들 뭐 같이 이렇게 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뭐 지금 그 얘도 지금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게 되니까 네. 아, 뭐 오늘만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봐서 좀 자주 좀 나오세요. 아니, 뭐 아니. 만날 뭐 저 그 시간 내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아니요. 예? 올해 정말 행사들이 좀 많고 되다 보니까 그랬었고요. 자주 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심도 깊게 국가정원 문제도 그렇고 하남의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가는 게 하남을 위한 건지 한번 같이 대화를 한번 더 나누는 자리 꼭 만들어 주시면 꼭 나오겠습니다. 사실 예. 이 개별 사안 하나하나가 다 1시간 이상씩 해도 그렇죠. 시간이 모자랄 네, 시간 내용들이에요. 네. 예, 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도 더 많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셔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기회를 하고요. 자, 오늘 뭐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는 다소 이렇게 개괄적인 얘기로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남, 이게 더불어민주당이죠. 하남갑 수석 부위원장이신 강병덕, 우리 진국, 하남의 고향인 진국이라고 하죠. 엑기스 수석 부위원장 강병덕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